조금이나마 과학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6,600만 년 전의 사건으로 10km 내지 15km 크기의 소행성이 맹렬한 속도로 지구에 날아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멸종되었을까요? 공룡은 과연 몇 년 정도 살아남았던 것이고 어떻게 포유류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온 것일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대참사. 그 시대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백악기와 고 제3기 사이의 대량 멸종. 사실 이 시대의 대량 멸종이 가장 대규모의 파멸적인 사건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난 페른기의 대량 멸종은 더 무시무시해서 당시 생물권을 지배하고 있던 단국류 중 육상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대형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공룡이 먹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르게 된 것은 이 페른기의 대량 멸종 덕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멸종을 면한 소수의 단국류는 이윽고 포유류의 조상이 되었지만 페른기의 대량 멸종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동안이나 공룡들의 그늘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 공룡 멸종 후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본 주제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가 페른기나 산소 위기의 시대 등이 아니라 백악기와 고 제3기 사이의 대량 멸종에 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것이 더 뒤의 시대라 현대에 훨씬 가까워서 보다 많은 흔적이 남아있고 조사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룡은 페른기의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던 고르고놉스 등과 비교해 누구보다 대중문화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기, 고 제3기의 대량 멸종에 의해 절멸한 것은 공룡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기로는 체중이 25kg을 넘는 거의 대부분의 종입니다. 거대 도마뱀 암흑과 함께 하늘을 지배하던 익룡이 멸종했고 대형 해양 파충류도 멸종했습니다. 그 해양 파충류들의 생태학적 지위는 현재 고래와 돌고래, 바다코끼리, 물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기, 고 제3기 대량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소행성설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악기와 고 제3기의 퇴적물 사이에 보통은 나타나지 않는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뚜렷한 이리듐층이었습니다. 이 금속이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종종 소행성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충돌 구덩이인 칙술루브 크레이터인데 대체로 이 시대에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가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가설이라고 하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설들은 공룡이 멸종을 맞게 된 공룡 특유의 취약함에 대해 중요한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방아쇠가 된 것은 소행성이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소행성이 공룡을 멸종시켰다라고 하면 마치 순식간에 모든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훨씬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 모든 곳의 공룡이 유카탄 반도로 집합해서 다같이 사이좋게 소행성에 맞는 일이 일어날 리 없기 때문입니다. 15년일까 50만 년일까? 중요한 점은 소행성 낙하에 의한 비극이 그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 후 불바다가 퍼지며 근방 일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대기 중에 대량의 먼지와 돌이 날아올랐습니다. 돌들은 바로 지상에 떨어졌는데 공기 중에서 낙하하면서 온도가 높아져 말 그대로 불의 비가 되었고 많은 산림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파편들의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높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먼지로 하늘이 뒤덮이고 지구는 긴 밤의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더군다나 충격의 힘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불의 비, 지면의 진동, 높은 파도,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진 먼지의 밤이라는 4개의 요인 때문에 소행성 낙하라는 국지적인 재해가 지구 전체의 것이 되어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지구상의 생물에게 있어 불행했던 점은 소행성 충돌이 육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다에 떨어졌었다면 강한 쓰나미만으로 끝나 피해가 해안 지역으로 한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구는 한순간에 아주 살기 나쁜 곳이 되어버렸고 너무나도 쾌적했던 백악기의 낙원은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특히 서반구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대형 동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몇 지역, 예를 들어 극지 부근이나 외해, 열대우림, 광활한 습지 등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들도 4개의 요인 중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밤과 함께 찾아온 한랭화입니다. 충격에 의해 날아오른 먼지에 많은 산림화재로 발생한 재와 매연이 더해졌습니다. 그 시대의 지구에서는 아무리 맑은 날이라고 해도 현대의 저녁 때쯤의 밝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광합성이 멈추고 식물 중에서 특히 크기가 크고 높은 온도를 선호하는 것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초식동물이 굶주려 개체수가 감소했고 다음으로 포식자들이 줄어갔습니다. 이 긴 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이어졌고 그리고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어떻게 이런 조건에 적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대형 초식동물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멸종했음에 틀림없습니다. 포식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버텨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쉽게 살아남았던 것은 시체 청소 동물들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고기를 고르는 게 문제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식량 창고는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어진 것은 아마 약 15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빠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가 다시 맑아져 긴 밤이 끝났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식물의 종자가 아주 장기간 자라기 부적합한 환경에 견디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년 전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2000년 동안 사막 위에 굴러다니던 종자로부터 몇 그루의 대추 야자를 키워내는데 성공해왔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 그룹은 3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종자로부터 실내 스테노필라를 키워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많은 종자가 수년의 겨울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에 어떠한 불가사의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겨울이 수천 년이나 이어진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꽃과 풀, 수목이 싹을 움트자마자 초식동물도 증가했고 그 후 포식동물이 이어서 늘어났습니다. 비조류형 공룡과 익룡, 해룡의 생태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기간 겨울잠과 같은 상태가 되어 이를 통해 먼지에 갇혀있던 겨울의 추위와 식량 부족을 견뎌냈던 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파충류가 소행성 낙하 후 3만 년 이상이나 존속할 수 있었다는 연구도 여럿 있습니다. 네,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 유전적 다양성의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공백이 생긴 생태계 사이를 정력적으로 차지한 포유류가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는 아닙니다. 가장 낙관적인 설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미국 남부의 산후안 분지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해 많은 종류의 공룡뼈가 발견되었는데 그 공룡들은 소행성 충돌로부터 적어도 30만 년 후까지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에 의해 백악기와 고 제3기 사이의 대량 멸종에 관한 기존의 이해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산후안 분지는 지구 전체 스케일로 보면 유카탄 반도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즉 소행성 낙하 지점은 아니더라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대형 동물들은 이곳에서 충격 후 수분 또는 수초 내에 분명 전멸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이사슬 단계가 하나 올라가면 생물의 양이 약 10%가 된다는 생태학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포식동물 중 평균 체중 9톤의 성체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는 약 90톤의 초식동물이 필요하고 그 초식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900톤의 식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단 한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를 위해서요. 이 단순한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토대가 되는 식물이 긴 겨울 동안 어떻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발견에 대해 많은 과학자가 극히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동물들의 뼈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옮겨진 것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자주 있는 연대 감정 중의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수천만 년이나 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방법으로는 큰 편차가 생길 텐데 30만 년 혹은 100만 년이라도 이 스케일이 되면 그 정도로 큰 오차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료가 몇 번이나 검토되었으며 오차의 가능성을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호환 분지의 환경 아래에서 동물들이 파멸적인 재해를 피해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나 초식공룡의 알이 얼어 있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태양이 밝게 비추기 시작해 식량 공급이 부활했을 때 그 알이 부화해 어린 공룡들이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견해를 내세워도 공룡들이 숙명적인 소행성이 떨어진 후 50만 년에서 100만 년을 넘어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공룡들의 세계는 급격히 과거로 지나가고 미래는 이미 다른 생물종의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 SNS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